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위키리크스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분개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방송된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외국 정부가 우리 선거의 완전성에 충격을 주려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치를 취할 때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일부는 분명하게 공개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의 이러한 발언은 대선판을 뒤흔든 민주당 이메일의 해킹 사건이 러시아와 위키리크스의 합작품이라는 결론을 중앙정보국이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중앙정보국 CIA는 러시아와 위키리크스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도우려고 협력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해킹이 트럼프 당선에 이익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NPR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해킹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타격을 받았다는 점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메일 해킹이 특정 시점에 힐러리 이메일과 클린턴 재단,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둘러싼 정치적 가십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난민 신청은 시리아나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의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만 알려졌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인도 난민을 신청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캐나다로 난민을 신청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적 이유로 캐나다 난민 지위를 신청한 미국인이 올 들어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15일 캐나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고 특히 지난 한 달간 신청 건수는 28건으로 5배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당국은 특별한 해석이나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후보 당선에 따른 트럼프 기피 현상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도리언 캐나다 국경관리청 대변인은 난민 신청은 개인 사생활보호법의 적용 대상이어서 특별한 사안들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캐나다 난민 신청자 중 미국인은 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미국인의 난민 신청이 급증한 데 대해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난민은 주로 정치 변동 상황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타와 대학 법학과 교수 주이밀루 변호사도 미 대선 후 미국인 난민 증가는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미 대선 과정에서 증오와 축출, 추방 등 험한 언어들이 넘쳐났다며 자신의 안전과 처지에 위협을 느끼고 그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제고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뉴욕시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근로자들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현행 9달러에서 종업원 11명의 이상 업체는 11달러, 10명 이하인 업체는 10.50달러로 인상됩니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오르는 뉴욕시 최저임금은 1년 후에는 다시 13달러, 2018년 12월 31일에는 15달러로 오릅니다. 이는 종업원이 11명 이상인 뉴욕시 업체이고 10인 이하 업체는 2017년 말 12달러, 2018년 말 13.50달러, 2019년 말 15달러로 인상됩니다. 나스와 서포,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이달 말 10달러를 시작으로 매년 1달러씩 인상돼 2021년 말에는 15달러가 됩니다. 이 밖의 지역은 이달 말 9.70달러로 인상된 후 2020년 말 12.50달러로 매년 70센트씩 오르다가 그 후에는 주정부가 추가 인상 스케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업체 근로자는 지난해 말 발효된 별도 법안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이 다른 업종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됩니다. 뉴욕시의 경우 현재 10.50달러에서 이달 말 12달러로 오른 후 2017년 말 13.50달러, 2018년 말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15일 시 전역 32만 5천여 개 업체에 한국어 포함 7개 언어로 된 안내서를 배포하고 새롭게 바뀔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폐지된다, 안 된다.
그야말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무보험자들은 가입을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권미숙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케어 신규 신청과 갱신 신청이 이달 15일 마감했습니다. 이때까지 신청을 마쳐야 2017년 1월 1일부터 보험 플랜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차 가입 시기를 놓친 경우 2017년 2월 1일부터 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 또는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 가입하면 2월이 아닌 3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사이 결혼이나 자녀 출생, 이주를 했다면 특별 가입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접수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 보조는 연수입이 1인의 경우 11,880에서 38,253달러, 4인 가족 기준 24,300에서 78,246달러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31일까지도 아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텍스 보고 시즌에 벌금이 적용됩니다. 벌금은 2014년에는 개인당 연 95달러 또는 수입의 1%였는데 2015년에는 벌금이 325달러로 늘어났고 수입의 2% 중 큰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695달러로 대폭 오릅니다. 또는 수입의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2017년 이후에는 연소득의 2.5% 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고정 벌금액이 전해보다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친한파 정치인으로 알려진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내년에 있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내년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오는 18일 공식 선거 캠페인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과 후원금 모금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벨라 의원실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정책에 반감을 표명하며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 현실화된 것입니다. 현재 뉴욕시장 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현역인 드블라지오 시장을 비롯해 아벨라 의원과 지난 2013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살 알바네스 전 뉴욕시 의원 그리고 보 디에틀 후보 등 총 4명입니다. 아벨라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통하며 뉴욕시 의원이었던 2009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0년 뉴욕주 상원 11선거구에 당선돼 현재까지 4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뉴욕주 상원에서 위안부 교육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을 재상정했으며 한인 사회와도 돈독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 성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김씨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동포 가운데 2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씨인데요. 아무튼 김이박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방센서스국이 15일 발표한 미국의 성씨 집계에 따르면 한국인 성씨는 김씨가 총 26만 2,352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김씨는 미 전체 중 77번째로 많은 성이고 인구 10만 명당 88.9명인 셈입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서 이씨가 69만 3,02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중국계를 비롯해 리라는 성을 쓰는 미국인들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김씨가 한국인 최다 성씨로 분석됩니다. 김씨와 이씨를 포함한 박씨와 최씨는 각각 10만 6,696명과 5만 786명을 기록했습니다. 박씨의 경우 미국 내에서 인구 10만 명당 36.2명으로 289번째로 많은 성에 올랐으며 최씨는 10만 명당 17.2명으로 674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최다 성씨는 10만 명당 828.2명이 성을 갖고 있는 스미스가 차지했으며 존슨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히스패닉계 성씨인 로페즈와 곤잘레스가 각각 처음으로 미국 내 가장 많은 성씨 2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한인동포은행으로 출범한 노아은행이 다양한 상품으로 동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SBA론, 그러니까 자체 대출 승인권을 2년 더 연장되면서 대출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노아은행의 SBA론 대출 업무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노아은행 문명식 영업총괄 부행장 등이 지난주 연방중소기업청 뉴저지 지부를 방문해 돈독한 상호 신뢰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청과는 지난 2011년 SBA 대출 자체 승인권을 취득한 이후 꾸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노아은행은 이날 또 앞으로 은행 발전 계획과 SBA 업무 전반에 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문 행장은 이날 그동안 노아은행이 SBA와 다져온 신뢰를 기반으로 2017년에는 한인 소상인들에게 더 많은 SBA 대출 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A 뉴저지 지부의 알프레드 타이턴 디렉터는 이에 대해 2017년 SBA 뉴저지 시장에서 노아은행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아은행은 현재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주에 총 5개 지점을 두고 SBA 론과 상용 융자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살다 보니 한인 동포들은 고국의 신토부리 식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H마트에서 강원도와 함께 신토부리 특판전을 가는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신토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8일 일요일까지니까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H마트 뉴저지 리치필드점에서 열린 강원도 농수산물 특판전 테이프 커팅 행사, 강원도청과 전통식품협회 그리고 H마트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H마트 뉴욕 유니언점과 뉴저지 리치필드점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농수산물 특판전은 강원도 내 18개 업체에서 생산된 77개 제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강원도만의 토속적인 인기 상품들인 나물류, 전통식품, 속초, 오징어, 물회, 횡성, 더덕, 양념구이와 찐빵, 반찬류 등 푸짐한 시식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어쨌든 교민분들에게 강원도의 어떤 좋은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왔고, 또 이 제품들이 꾸준하게 미국 시장에서 좀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왔습니다. 리치필드점에 많이 오셔서 많이 강원도 제품도 많이 구매를 해주시고, 또 재미있게 또 떡매치기 행사 참여도 하시고, 또 맛있게 만들어 놓은 또 인절미 떡도 드시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치필드 김창영 명장의 떡매치기 시연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떡매치기 행사는 일반인들도 직접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고객에게는 푸짐한 상품도 제공합니다. H마트는 2011년부터 지역 판촉전을 시작하며 일본 시장에 집중된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을 미주 시장으로 확대해 지역 우수 농산물의 상품별 수출 판로 개척에 교두보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강원도 농특산물이 미주에서 연중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해를 떠나보내는 아쉬움도 있지만 연말연시는 기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시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의 하나겠지만요. 한인 동포들은 어떤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 연말연시 여행을 계획한 미국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오는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에서 50마일 이상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은 모두 1억 3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동차 여행을 계획한 인구수는 전년 동기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항공기 여행객도 무려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버스, 기차, 선박 이용객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고용시장 개선과 휘발유세 감소 등이 여행객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 방문 장소로 가장 인기 높은 도시를 꼽는 순위 조사에서 뉴욕시는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민 수수료가 오는 23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신청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2일까지는 기존 신청서 양식과 새 신청서 양식을 모두 접수할 수 있지만 12월 23일부터는 개정된 새 양식만 접수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재 $595에서 $640로 8% 인상되며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1,070에서 $1,140로 16% 오르게 됩니다. 이 밖에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때 접수하는 비이민 취업 청원 수수료는 $325에서 $460로 인상됩니다. 투자이민 신청서는 $1,500에서 $3,675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민국에 접수하는 모든 이민 서류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연방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 www.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아마존닷컴 등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한인들도 많은 가운데 배송과 관련된 피싱 메일이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AARP 등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주문한 상품이 배달되지 못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고 있으며 이 이메일에는 주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계좌의 로그인과 물품 구입을 못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재확인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에는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어서 여기를 누르세요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름과 주소, 신용카드 정보 등을 새로 기재하게 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사기범들의 속임수가 점점 교묘해지면서 연방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이제는 아마존이나 월마트 등 일반 기업을 사칭한 이메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뇌우 천식이라는 희한한 질병 때문에 호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폭우가 일어나면 발생하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질병인지 보시죠. 호주 멜버른의 해변가에 갑자기 폭풍이 들이닥칩니다. 평화롭게 해수욕을 즐기던 사람들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모래바람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비바람에 천둥 번개까지 한바탕 도시를 휩쓴 폭풍.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저기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It's just like being strangled slowly to death, like torturously. 소방서와 경찰서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 전화가 쉴 새 없이 빗발쳤습니다. We had a period after 7 o'clock where we were receiving one call every 4 to 5 seconds. 병원에는 응급실과 구급차뿐만 아니라 약품까지 동이 났습니다. It's been an extraordinary 24 hours at the hospital. We've had almost 500 presentations. 하룻밤새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만 8,500여 명. 이 가운데 6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이전에 한 번도 천식을 알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iterally sitting on the couch and then just started coughing every 5 seconds and could not, just really hoarse, deep coughs. 전문가들은 폭풍으로 인해 천식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공기 중에 떠다니던 꽃가루가 물을 머금고 수천 개 조각으로 부서져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작은 입자들이 기도와 폐 속까지 뚫고 들어가 천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The rupture will actually release these contents like a projectile, so it will actually allow it to get airborne. 천둥 번개와 함께 불어닥친 집단 천식 발병 사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앞으로 뇌우 천식을 어떻게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인 내일업소 환기시설 의무화 소송이 또 연기됐다는 소식과 함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학이 스탠퍼드 대학교 동아시아 학부의 정식 전공으로 개설됩니다. 교내신문 스탠퍼드 뉴스는 15일 스탠퍼드대가 내년 가을 학기부터 한국학 트랙을 동아시아 언어문화학부의 정식 전공으로 개설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스탠퍼드 동아시아 언어문화학부의 세부 전공은 동아시아학, 중국학, 일본학 3개였습니다.
지난 10일 제기한 내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한 심리가 내년 1월 19일로 또 연기됐습니다. 당초 심리 날짜는 지난 11월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달 22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14일 뉴욕주 웨체스터 지법에 따르면 심리 날짜는 13일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 합의하에 내년 1월 19일로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청구한 약식 판결 심리도 이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달 2일부터 I-20 발급 학교의 연례 서비스 재인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서비스 재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3월 3일부터 서비스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외국인 신입생을 받을 수 있는 I-20 발급 학교들의 서비스 담당관들은 매년 1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90일간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해고될 경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됩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18일 밝힌 취업비자 규정 개선안은 H-1B 또는 H-1B1 예술인비자 소지자들이 퇴사 또는 해고됐을 경우 최대 60일까지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이 기간 신분을 변경하거나 다른 스폰서를 찾아 이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우셨죠? 내일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은 무려 6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지만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일기예보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오전 중 눈이 내리겠으며 오후엔 비로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면서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겠으며 포근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간간히 흐리겠고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화요일은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겠습니다. 네,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쇼핑하시느라 바쁘시고 장사를 하시느라 바쁘실 주말입니다. 쇼핑하시는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한인업소를 이용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목 보시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전상희 앵커가 이 시간 뉴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채널K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